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일론 머스크의 서재 12. 8. 경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부의 원리를 공부한다. 국부론.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출판한 책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미스는 사실 철학자였다. 글래스고 대학교의 도덕 철학 교수였으며 또 다른 대표작은 도덕 감정론이다. 그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타인에게 동조 공감한다 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에 타인이 공조하며 상호 공감이 탄생하고 이기심을 억제하는 도덕적인 규범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양심 상식이 성장해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도덕 감정론은 인간의 양심에 관해 논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가 철학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를 깊게 연구하고 고찰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롭고 이기적인 행동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경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라고 권한 것이 아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갖춘 사회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전제로 삼았다. 이것은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견해를 비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인간의 이기심과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시장 경제를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도덕감 정론에서 이야기되는 양심이나 도덕, 페어플레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도 세금이나 지원금, 공공사업의 바람직한 방식 등을 포함해서 논했다. 요컨대 애덤 스미스 자유방임은 아니란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이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이익 추구라는 행동 원리에 맡김으로써 시장과 경제,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나 규칙은 물론 국가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깊고 폭넓은 관점으로 세계 경제를 분석하다. 국부론을 읽고 감탄한 점은 스미스가 당시의 경제에서 중요한 주제를 전부 다루며 각각의 주제에 관해 열심히 분석했다는 것이다. 국부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분업, 화폐의 기원과 사용,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에 관하여, 자본의 이윤에 관하여, 토지의 지대에 관하여, 금과 은의 가치의 비율 변동, 다양한 국민의 부유의 진전 추이에 관하여, 중상주의 체계의 원동력에 관하여, 식민지 세금 지원금, 통상조약, 국가의 수입, 국방비, 교육기관의 경비 등 실로 다양하다. 당시의 경제에서 주목받았던 모든 주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도 스미스가 쓴 책에서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물을 생각하는 역사적인 시점과 높은 곳에서 세계를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전 지구적인 시점이 빛을 발한다. 역사적인 시점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각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고찰하면서 당시의 영국이 안고 있었던 경제적인 과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논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시점에서는 당시 식민지를 확대해 세계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나아가 네덜란드의 정책부터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시야에 넣고 영국과 비교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국부론을 읽어보면 국민이 풍요로워지면 국가도 풍요로워진다라는 스미스의 사상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대국들 사이에서는 수출액을 늘리고 수입액을 줄임으로써 금은 등을 자국에 쌓아두는 것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특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부가 증가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했다. 금은을 쌓아두는 것이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상주의와 달리 국민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바늘 같은 생활 필수품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라는 생각이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다룬 분업에 관한 고찰은 특히 인상적이다. 그는 바늘 공장을 예로 들면서 직공 한 명이 모든 제조 공정을 혼자서 처리한다면 바늘을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제조 공정을 18가지로 분할하면 노동자 10명이 하루에 48,000개나 되는 바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명당 4,800개를 만든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240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바늘 공장뿐 아니라 다른 수공업과 제조업도 분업이 가능할 경우
공장의 노동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게다가 노동이 세분화됨에 따라 무수히 많은 기계가 발명되어 생산 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스미스는 분업의 결과가 가져오는 다양한 직업 전체의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는 훌륭히 통치되는 사회에서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전해지는 보편적인 부를 실현한다. 라고 말했다. 생산성의 향상으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그것을 교환함으로써 노동자에게도 부가 골고루 전해진다는 생각이다. 그런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생산물에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비와 임금, 이윤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수준의 자연 가격이 존재한다고 스미스는 주장했다. 물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 자연 가격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유효 수요를 과부족 없이 딱 충족시킬 경우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자연 가격과 동일해진다. 라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어지는 스미스 사상의 정수다. 시장 가격은 파는 이와 사는 이의 생각이나 시장의 규제 등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방해물을 없앤다면 최적의 자연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부가 최적으로 분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장 경제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부가 사회에 적절히 분배되어 하층 노동자들도 부유해질 것이다. 이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가져오는 것들. 당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도 많은 것을 암시한다. 스미스는 먼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힘으로 진압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독립파를 진압할 때 흐르는 피 한 방울이 영국의 동포 시민이거나 동포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식민지를 힘으로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자만하는 인물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도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애덤 스미스가 어디까지나 경제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식민지의 운영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영 제국의 관리 운영 방식은 그 식민지에 대해 집행하고 있는 통치권으로부터 손실 이외에 그 무엇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미스는 식민지가 직접 자신들의 행정관을 선발하고 자신들의 법률을 제정하며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화와 전쟁을 하도록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자 라고 제안했다. 물론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가 확대되고 있었던 시대였기에 영국 정부가 이런 도전적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제안이 채용된다면 대영 제국은 식민지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모든 금액으로부터 즉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구식민지와 대영 제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통상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주의는 참으로 스미스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미국 식민지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당시부터 꿰뚫어보고 있어서 약 1세기 안에 아메리카의 주민이 만들어내는 것이 영국의 조세 수입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도 했다. 스미스가 이런 의견을 갖기에 이른 배경에는 고대 그리스의 모도시와 식민 도시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스미스는 모도시가 강권적으로 지배하지 않은 것이 식민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경영도 연구하고 영국과 비교한 뒤 미국 식민지의 바람직한 모습을 고찰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합리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 무엇일지를 냉정하게 궁리한 끝에 미국 식민지의 독립혹은 영국 의회의 의석을 다수 부여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역사에 입각해서 당시의 경제 과제를 논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관한 언급이다. 애초에 국부론의 제3편은 경제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의 유럽 발전사를 다뤘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로마 제국 쇠망사의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과 친분이 있었다. 기번은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부론을 절찬했다. 기이하게도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가 출판된 시기는 국부론과 같은 1776년으로 당시 세계의 식민지를 확대하며 초강대국으로 대두한 영국은 로마 제국을 참고하며 식민지들을 통치하려 하고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국부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애덤 스미스는 최고다. 독점은 사람들의 적이며 경쟁은 좋은 것이다. 자유 경쟁의 세계에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전기 자동차와 우주 로켓의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는 머스크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스미스의 국부론을 높게 평가했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서재 국부론이었습니다.